예, 1차 시에 이어서 기계안전공학 6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시입니다. 아까 1차 시 마지막에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절삭가공의 종류해서요. 첫 번째로 그 공구에 의한 가공. 왜 그러냐면 뒤에는 저 공구에 의한 가공이 아니고 뭐였죠? 이제 분말들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저 혼인이나 이런 것들은 분말 또는 고정 입자에 의한 가공이었기 때문에 얘는 공구에 의한 가공은 칩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분류를 그렇게 했어요. 공구에 의한 가공, 그리고 두 번째 고정 입자에 의한 가공,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공구에 의한 가공에서 첫 번째로 이 공구를 살펴보면 동작기계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뭐죠? 이제 레스죠. 선반. 여기 선반. 이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 여기가 뭐죠? 여기가 추축대네요. 그리고 여기가 척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심압대죠. 그리고 요것들이 뭐죠? 공구대예요. 요게 공구대. 됐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왔다 갔다 하죠. 누가? 얘들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왕복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죠? 우리가 공작물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죠? 요 놈은 회전 운동을 하겠죠. 요 놈은 무슨 운동이요? 왕복 운동. 그렇죠? 왕복 운동.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로 선반이 있는데요. 이 선반에서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6, 7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범용 선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이제 용어로는 보통 선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정이 말로 영어로 엔진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가장 범용적인 선반으로요. 정밀도가 보통 정도 돼요. 그리고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선반들이죠. 그리고 이 놈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이제 단차식이 있고, 그리고 기어식이 있어요. 얘는 그 주축대에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주축대거든. 여기 주축대잖아요. 이 주축대에서 이제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속도 변화를 할 때 단차 요 풀리를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어식은 기어를 이용해서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어를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하니까 속도가 어때요? 좀 정확하죠. 정밀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뭐죠? 소성 변형을, 그러니까 소성 가공을 할 때는 금형을 이용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 비용이 싸지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공구를 이용하는 것들에는요, 대량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얘들이 쓰는 것들이 어떤 경우냐면 종류가 다양해요. 다종. 그리고 이 소량 생산 또는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리를 해야 될 때 보면 슬라이딩 안 되는 단면이나 나사깎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용도로 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반에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페이스레스 해가지고요. 이 공작물의 요 정면을 가공하는 것들이에요. 뒤편에서 한번 형태를 한번 제가 여기 뒤에 명시를 해놨을 거예요.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벤치레스에서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탁상용이에요. 이 탁상용 선반들은요, 크기가 작고 공간 협소하고 우리가 탁상에 놓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개 어떤 경우냐면 조그만 부품을 가공하는데 그때 많이 쓰는 선반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수직 선반 이 한번 보시면요, 참 흥미롭죠. 누가 여기가 뭐이겠어요? 이놈이 주축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죠? 테이블이잖아요. 그리고 이 테이블이 수평으로 돼 있는데 이놈이 회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회전하면서 이 절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때 공작물이 크고 무거운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런 것들을 공작물을 놓고 그리고 주축대를 상하로 움직이면서, 그죠? 저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반을 우리는 버티컬 레스에서 수직 선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터릿 선반. 터릿은요, 그 코쟁이 말로 얘기하면 탑처럼 생긴 애들이에요. 여기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터릿 공구대인데요. 근데 여기 반자동 선반이고요. 그리고 절삭 공구가 종류가 몇 개요? 6개에서 뭐 8개 이렇게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었어요. 그 가공을 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놈은 내경에 홈을 파는 거, 이건 탭을 만드는 거, 그렇죠? 나사를 만드는 거죠. 이건 드릴을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건 리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이것도 보링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리밍이 뭐예요? 보다 더 치수도 정확하게 면을 깨끗하게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공이잖아요. 보링은 그 드릴링 한 다음에 그 구멍을 정확하게 키워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하나의 공구대에 여러 개의 공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선반이 있는데요. 공작물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절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죠. 그 다음 제가 여기다 더 표시는 하지는 않았는데 7번째 더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치 제어 선반, CNC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뭐 차축 선반, 차량 선반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건 이 정도까지만 선반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선반 가공에서, 그죠? 가공할 수 있는 그 작업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반은요, 공작물을 주축하고 심압대 사이에 고정을 하잖아요. 그래야 고정을 하고 이 누구죠? 이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바이트를 어떻게 해요? 이송한다고 그랬죠? 바이트를 좌우로 이렇게 이송하면서 절삭하는 공작기계가 이제 선반인데요. 이런 애들은 보니까 외경을 이렇게 지금 외경을 절삭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가 이송이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가 절삭.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요 단면 이렇게 보면 이 방향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깊이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칩의 두께. 됐나요? 뭐 테이퍼를 절삭한다든가 단면을 절삭한다든가 그리고 뭐 측면, 그리고 여기다 단을 내고 싶은 경우 아니면 홈을 내고 싶은 경우, 또 아까 터릿 선반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싶다거나 나사를 가공하고 싶다거나 요 폼드인데요. 이게 폼드 저 뭐죠? 그 폼드 절삭, 우리말로 하니까 뭐 총형 하는데요. 그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널링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손잡이 같은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오돌도돌하게 거기 엠보싱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걸 우리는 그 널이라고 그래요. 널.
이런 걸 널이라고 하거든요. 예. 또 널링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드는 작업을 널링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안전공학이다 보니까 이 위험 요소, 그 위험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우리가 메커니즘을 지금 다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 방지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계 위에다 공구나 이 재료를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송 상태에서 기계를 이송을 켠채라고 하면 이송을 시키면서 기계를 정지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얘들은 다 회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작물이 또는 가공물이 그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얘를 여러분들이 빨리 정지시키겠다고 손이나 뭐 다른 공구를 써서 길을 정지시키려고, 즉 어떤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절삭 가공물을요, 우리가 절삭 공구에 장착할 때는요 정말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 힘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게 튀어나가면요, 그죠?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크게 일어나는 사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주의를 시키는데도 그냥 대충 웃으면서 잘 듣지 않고 실습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확실하게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절삭을 하려고 할 때요, 이 공구가 필요하잖아요. 이 공구를 가능한 이게 이런 공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여기다 고정하면 안 돼요. 최대한 어떻게 돼요? 최대한 깊이 고정해서 이 기력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이를 짧게. 그렇죠? 이거 길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공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이 공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결과로 표면이 아주 거칠어질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공구 장착할 때 이 공구는 이 기력질을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이 공구 이렇게 생겼는데요. 공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공구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공구들도 있는데요. 그 절삭성이 나쁘면 빨리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날이 뭉툭해지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표면이 아주 나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삭하면서 여기서 이제 절삭분이 비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를 껴요? 이 보호 안경 이렇게 그만한 거 있잖아요. 눈에 안 들어가도록. 그리 하든가 아니면 차폐막을 설치를 해야 돼요. 이 차폐막은 이 뒤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절삭된 아주 찌꺼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반드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브러시나 아니면 이 긁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지 다른 걸 쓰면 안 돼요. 재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위험점엔 되게 어때요? 회전운동 동력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들은 되게 회전운동을 하잖아요. 회전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뭐 협착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끼임도 일어나고 등등 뭐 절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끼면 안 돼요? 손에다 이렇게 장갑을 낀다거나 아니면 그 입은 옷이 이렇게 너풀거리도록 그런 형태로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재해 방지를 해야 될 거고요.
이왕이 얘기를 한 길에 요 뒤편에 가서 아예 그런 그림을 하나 더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방호장치예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공구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거 비산 방지 장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공구 뭐죠? 가공물이 긴 경우에는 걔를 전부 다 덮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시 덮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척이 있잖아요. 이 척, 이게 척이거든요. 이 척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를 해야 돼요? 척이나 심압대 이런데 여기에 이렇게 안전 덮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로? 방호장치로써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반 작업할 때 이제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반드시 가공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탈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탈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설치할 때나 이탈시킬 때, 즉 탈착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요. 바이트를 충분히 어떻게 해요? 자, 열어야 돼요. 열어서 연 다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구대는 우리가 적당한 크기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 심압대에도 이렇게 심압대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뭐죠? 이제 이 공구를 여기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 축, 여기 뭐예요? 스핀들이잖아요. 스핀들. 얘 또한 뭐 하면 돼요? 길게 빼면 안 돼요. 그리고 물건 장착이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뭐 그 공구리들 있죠? 이런 것들 싹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자동차 바퀴도 밸런스를 잡잖아요. 우리가 타이어를 교체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균형을 잡죠? 자, 그래서 항상 편중이 되어 있으면 그 균형추를 부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재료가 너무 길어서 이 돌출이 돼야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항상 우연 표시를 해야 돼요. 우연 표시를 하고 그 부분에 커버를 씌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크게 큰 재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이트를 제거한다거나 다시 갈아 끼울 때, 즉 착탈할 때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정지한 후에 해야 돼요. 예. 그다음 이제 가늘고 긴 것들,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방진구를 꼭 사용해서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어떤 칩이죠? 유동칩. 이 프로타입 칩이죠. 얘는 연성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얘들 칩이 얘네들은 끊어지지 않고 쭉 말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위해서 어떻게 칩을 딱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 장치가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칩이 짧게 끊어지도록 하는 칩 브레이커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요 뒤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공제의 칩이나 아니면 이 절삭류나 이런 것들이 비싼 데서 나오지 않도록 요 비싼 데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작업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한 이게 뭐 고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반을 이제 그 작업이 끝나서 그다음 뭐죠? 정지시키려고 할 때 급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또는 뭐 중간에 그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어떤 정지시켜야 될 때 이런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고요. 그다음 척에도 아까 척 커버를 씌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척 커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호장치, 우리는 방호장치를 이런 방호장치를 이런 게 비산 방지 칩이나 여기에 냉각제가 들어가니까 냉각할 수 있는 윤활제 들어갈 때 걔들이 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긴 놈들. 그래서 가공물이 길 때는 반드시 여기 가공물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여긴 척
심압대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 이제 뭐를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밀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밀링은요, 공구가 이제 선반은 단인이잖아요. 그런데 밀링에서는요, 이 절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멀티죠. 멀티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인 회전 절삭 공구하는데요. 얘는 여기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 위에다가 공작물을 얹어놔요. 얹어놓고 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밀링 누구죠? 요 밀링 커터. 요 밀링은요. 그 공구죠. 공구는요. 회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직 운동은 하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송을 해요.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이송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평면 절삭, 그리고 여기 홈, 여기 뭐 절단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절단하고 있네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총연 절삭,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특수한 커터죠. 그리고 여기 뭐죠? 키홈 만드는 거. 여기는 엔드밀이래요. 엔드밀이니까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여기 이런데 여기 정면이고 이런데 절삭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건 윤곽 절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얘도 이제 평면 절삭하는 거고요.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속에 이렇게 생겼죠. 예, 요 각파기.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거 기어 절삭. 우리는 보통 기어 같은 경우는요 전조를 하지 이렇게 절삭은 잘 하지 않는데 해도 어떤 절삭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절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강성도가 소성을 이용해서 전조 그렇게 이용하는 것보다 얘가 어때요? 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틀림 절삭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밀링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니네요. 이게 무릎처럼 생긴 거잖아요. 자, 밀링 머신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니형이 있고요. 여기 프로덕션 밀링 머신 이렇게 돼 있고요. 프레나형, 특수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다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한 두 개 정도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형이나 아니면 프레나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링 머신을 크게 분류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밀링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게 평면 절삭하는 건데요. 그렇죠? 평면 절삭하는데 여기 보면 오버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버함 지지대가 있죠. 여기 뭐이겠어요? 척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공구가 설치된 데거나 뭐 그러겠죠. 이게 주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공재가 이렇게 가공물이 여기에 테이블에 고정되겠고요. 근데 요놈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요놈은 이제 우리가 올려깎기라고 되어 있는 상형이에요. 상형 절삭이고 얘는 내려깎기라고 이렇게 우리 책에 표현해 놨는데요. 우리는 하형 절삭이라고 그래요. 용어로. 자, 요놈의 그 절삭별 특징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요 올려깎기 또는 상형 절삭은요. 얘가 여기 공작물이잖아요. 공작물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공구는 어떻게 돌아요? 그놈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칩이 어떻게 깎여요? 밑에서부터 위로 깎이잖아요. 즉 공작물의 이송과 이 방향이 공작물의 이송이죠. 그리고 절삭 공구의 회전 방향이 이렇죠. 이런 방향이잖아요. 자, 서로 반대이잖아요. 이런 절삭을 우리가 상형 절삭이라고 하고요. 이해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작물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송하고 회전 방향도 어때요? 방향이 같죠. 공작물에 이송하고 공구의 회전 방향이 동일할 그런 절삭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놈 사이에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이 놈을 살펴보면요. 자, 상형 볼게요. 이게 상형이죠? 이게 상형. 이게 뭐이겠어요? 그러면 하형이 되겠네요. 얘는요, 칩이 여기서 딱 만들어져서 위로 와서 딱 이게 속도 방향이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탁 튀어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칩이 이 날을 방해를 하지 않아요. 또 얘는 방향이 반대여서 요놈 누구죠? 여기 저 가공물은 이 방향, 그리고 이게 뭐죠? 공구죠. 밀린 커터. 얘는 요 방향이 되다 보니까 항상 붙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백래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니까 요 서로 물린 기어 한 쌍이 있으면요, 그 사이에 기어 사이에 그 간극이 생기는데 그 간극을 우리가 백래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요 놈하고 요 공작물 표면하고 그리고 요 저 뭐죠? 밀린 커터의 절인하고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백래시가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절삭 동력이 그러니까 절삭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죠. 그놈이 비교적 적게 소비가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하형인 경우 한번 지금 장점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형인 경우는 특징이 어떤가 보세요. 얘는요, 위에서부터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이 칩이요, 여기서 생성된 칩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그건 단점이 되겠네요. 장점이니까 장점은 이게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형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는 들어 올리니까 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반면에 이 하형에서는 누르니까 이 공작물을 고정할 때 상형처럼 얘가 이렇게 눌러버리고 들어오니까요, 상형에 비해서 강하게 고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공작물 고정이 좀 간단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 누구죠? 하형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커터의 마모가 적고 그리고 동력 소비가 적대요. 그리고 가공면이 깨끗하다. 요런 게 이제 요런 면이 있는 거에 반해서 또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칩이 같이 회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커터와 공작물 사이에 뭐가 그 칩이 끼어서 뭐를 방해해요? 절삭을 방해한다고요. 그리고 얘는 스무스하게 밀어서 올리니까 뭐가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근데 얘는 여기 올 때마다 면을 꽝 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떨림 현상이 일어나고 커터가 손상되기 쉽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오는 동안 뭐가 생기냐면 백래시가 생겨요. 그래서 백래시 제거 장치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다음 요거 상형의 단점을 보면 얘도 이 커터의 수명이 동력이 많이 동력 소모가 이 절삭하는 과정에서 절삭 동력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커터의 수명이 비교적 짧고요. 이 동력 수명이 동력의 낭비가 크니까, 그렇죠? 이 커터의 수명이 좀 짧아요. 그다음 요놈이 어떠냐면 가공면이 요 뒷면이 여기 치고 들어오거든요. 요 뒷면이 그렇게 깨끗한 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들은 서로 요 반대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십시오. 물론 그리고 얘도 또 똑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안전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니까요. 하여튼간 이 공구를 설치할 때 여기 네버들이 있어요. 여기 네버들이 있는데 그 공구를 설치할 때뿐만 아니라 뭐 공구를 빼낸다거나, 그러니까 탈착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반드시 누가 접촉되면 안 돼요? 얘들 시동 레버, 그죠? 예, 얘네들이 접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작물도 반드시 스위치 옆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상하 이송용 핸들들이 여기 뭐 이 핸들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반드시 여기 보면 벗겨 놓는다고 그래 돼 있는데요. 이 건드리지 않도록 상하 이송용 핸들, 이게 지금 이게 운동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 이송용 이런 핸들 있잖아요. 얘들은 항상 이래 벗겨 놓으라는 얘기가, 그죠? 또 가공 중에 여러분들 이 근처에다 얼굴 들이대면 안 돼요. 항상 얼굴 들이대면 안 되고요. 여기도 필요하면 그 보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뭐 덮개를 씌워주면 좋겠네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없어요. 여기 있네요. 이 칩이 비산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도 계속 들어오는 게 뭐죠? 예, 절삭유요. 그래서 커터 부분에서 그 비산하는 걸 비산 재료 비산하는 그 재료들 때문에 우리가 커터 부분에 이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주축대 이쪽으로 모여서 이 종류들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커터 부분에 커버를 하든가 주로 커버도 하고요. 보안경도 같이 하는데 조그만 업체들 가면 이걸 잘 안 해요. 또 보안경도 좀 크막하고 견고한 걸 써야 되는데 신용 내듯이 쓰긴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도 안 하더니 이제 쓰기는 해요. 그리고 절삭유를 반드시 커터 위부터 절삭유를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그때 요 커터 위에서부터 절삭유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프레너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지금 이 지주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래서 쌍주식, 지주가 하나인 걸 이제 단주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프레너는 평삭기예요. 이 면을 가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레너는 평삭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큰 공작물에 평면 절삭을 하는 애들이에요. 말 그대로 평면 절삭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요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요 왕복 운동을 누가 하냐면 테이블이 이 방향, 이게 왕복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베드고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위에 뭐가 있겠어요? 테이블 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작물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왕복 운동을 해요. 그럼 이게 바이트잖아요. 바이트는 어떤 이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게 뭐죠? 이송이잖아요. 이송 운동. 되나요? 그리고 이 프레너를 나눠보면 이 기둥이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어요. 2개짜리를 쌍주, 좀 이렇게 직선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 2개짜리를 쌍주, 그리고 이렇게 지주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걸 단주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쌍주 안에 공작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쌍주 밖으로 들어가면 이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작물 폭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단주식은요, 폭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얘를 지지하는 게 기둥이 하나일 때하고 2개일 때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일 때는 폭에 대한 구속은 없어요. 제한은 받지 않은데 쌍주식보다 어때요? 강력하게 절삭을 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쌍주식하고 단주식인데요. 단주식은 이렇잖아요. 쌍주식은 이렇죠. 자, 힘을 가해야 되겠는데요.
얘는 쌍주식이니까 물론 이건 다 테이블이고 왕복 운동을 하죠. 이것들이 공구잖아요. 여기. 자, 얘는 쌍주식이니까 강한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얘는 강한 힘을 가할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지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가공의 종류를 보면요, 수평절삭, 이 방향으로 절삭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도 또 수평면 절삭 뭐 이런 것들, 이건 또 수직면 절삭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절삭이 가능한데요, 주로 평면 절삭하는 것들이죠, 이런 애들. 그럼 이 한번 볼게요. 이제 이 프레너에서 안전대책인데요, 안전대책인데 이 안에 이게 제법 커요. 제법 크고 이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운동을 하는데 여기 홈이 있다고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이 홈에다가. 그리고 얘가 벽이 있다거나 요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기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안전대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테이블, 이동 테이블에 사람이나 어떤 운반 기계가 이렇게 부닥치지 않도록 이 프레너의 운동 범위나 이런 거 어디에 있어요? 테이블하고 그다음 어디 공구대 있죠? 공구대 얘들, 요 크로스 레인이네요. 이 얘들이 움직이는 그 범주에 사람이나 누가 기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방책을 많이 가드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다음 그 피트에 아까 보셨죠? 이 피트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해서 뭐를 하지 않도록요, 물건이나 공구가 그 안에 두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요 홈에다가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죠? 거기다 뭐 이렇게 숨겨 놓는 데거나 거기다 이렇게 둔 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물건이나 공구들이겠죠. 그리고 요 테이블과 고정벽 또는 테이블과 다른 기계 사이에 요 최소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얘들 사이에 최소 거리가 필요한데요. 이 거리가 적어도 40m 이상이 돼야 돼요. 말 잘못했어요. 40cm. 이 좁으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계의 양쪽에 서로 뭐를 해야 돼요? 가드를 설치해야 돼요. 이 프레너의 절삭 속도인데요, 이건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프레너의 행정 속도라고 돼 있잖아요. C가 프레너의 행정 속도. 그 N은요 1분간 요 프레너가 왕복 운동한 횟수예요. L은요 행정 길이라는 게 뭐이겠어요? 이 공작물의 기럭지가 왔다가 한번 가는 게 1행정이잖아요. 그 다음 TS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절삭할 때, 그죠? TS라고 되어 있는 건 절삭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얘는 다시 원래 위치로 귀환할 때 소요되는 시간인데요. 이때 VR 여기 있네요. VS 얘를 봐야 되겠네요. 이건 절삭할 때 행정 속도고요. 이건 리턴이니까 귀환할 때 행정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삭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절삭 속도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C 프레너의 절삭 행정 속도에다가, 그렇죠? 1분당 몇 회나 왕복하는지, 그리고 한 번 왕복하는데 그 행정 길이, 얘들을 다 이렇게 곱한 것들이에요. 그놈이 우리가 뭐가 돼요? 절삭 속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절삭 행정 속도 해서 요 C라고 돼 있는 놈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들인데요. 얘는 1 플러스 절삭 속도와 그리고 이건 리턴 속도인데요. 그 B, 여기는 뭐죠? 리턴 속도와 그리고 절삭 속도. 이건 아까 이거 제가 설명 잘못한 것 같으네요.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절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누구보다 많겠어요? 크겠어요? 저 리턴하는 시간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절대 누구보다는 작겠어요? 이보다는 작겠죠. 그죠? 여기 속도도 보세요. 속도도 여기 보니까 누가 리턴하는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절삭하는 속도보다 빨리 리턴돼서 절삭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항상 뭐보다 작아요? 2보다 작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쉐이퍼. 이제 우리가 보통 형사기라고 하네요. 쉐이퍼를 우리말로 바꾸려니까. 형사기니까 말 그대로 형을 만드는 것들이네요. 근데 이놈들의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형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램이에요. 이게 램. 램은 누구한테? 이 공구 헤드에 힘을 가해주는 놈이에요. 그 놈이 이게 램이거든요. 이건 바이스고요. 고정장치고. 그리고 여기에 공구가 있고, 여기에 뭐 조브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거겠죠. 그게 뭐죠? 공작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 바이트를 여기 보니까 이게 바이트잖아요. 이게 공구가 요 바이트를 왕복 운동 시킨대요. 보세요. 램이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복 운동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공작물은 여기에 이제 요게 바이스니까 여기에 요런 놈들이 공작물일 거 아니에요? 얘는 왕복 운동하지만 요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는, 그쵸? 이 공작물은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요 놈은 이런 방향으로 여기 있네요. 요 테이블이 여기 딱 고정되어 있는 이 테이블에 요 바이스하고 같이 고정되어 있는데 테이블이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 방향으로 운동하죠? 그쵸? 얘는 이 방향으로 운동하고 공구는 요 테이블은 이 방향으로 운동하고 요 테이블이 이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여기 이놈이 이송이 되겠죠. 이송. 그죠? 절삭 방향의 수직 방향이니까. 됐나요? 그리고 주로 이제 작업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로 작은 평면 또는 홈 또 어떤 각도를 가진 것들을 절삭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죠. 우리가 말 그대로 형이니까.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안전대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안전대책은 요 램이 운동하는데 이 운동 방향에 이 램이 운동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가 다 되겠죠. 여기가 그 우염점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램의 행정 영역, 요 램의 행정이라는 게 뭐 여기서부터 어디겠어요? 뭐 여기가 되든가 여기 움직이는 거리죠. 여기 영역에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다른 장애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바이트를 왕복 운동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게 공구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램이고 램에 여기 공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왕복 운동을 하고 그리고 왕복 운동을 해서 테이블에 이제 테이블은 또 이송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이건 이송, 그렇죠? 예, 거기 고정된 테이블에 고정된 저 공작물을 절삭하는 건데요. 이 속도 한번 보면요, 얘는 그 1분간 바이트의 왕복 횟수 그리고 이건 행정 길이, 이게 행정이겠죠. 여기서 왔다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일행정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는 이건 이제 한 개수인데요. 이렇게 V는 N을 나누고 알파 하는데 알파는 보통 1보다 작죠. 5분의 3에서부터 얼마? 3분의 2 정도 되네요. 그 다음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드릴링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자, 이 드릴링은 요 3차시에서
잠시 쉬었다가 3차 시에서 이제 드릴링부터 이 뒤편까지 정리를 해보도록